네.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제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중요한 그 사회적 규칙, 사회적 그 압력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이제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뭐 그냥 쓰레기 안 버리고 질서 잘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일을 뭐 하나하나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민폐지는 않잖아요. 내 능력이 좀 부족하고 네. 능력을 쌓는 동안에 좀 기다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 기대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내가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가서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고 싶다. 그럼 그 히키코모리 이런 게 히키코모리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일 것 같습니다. 이게. 히키코모리는 좀 작품에서도 많이 다루는 네.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뭐 일본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히키코모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폐를 끼치지 않 나는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는 뭐 어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쟁도 힘들고 또는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본 히키코모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내 탓을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못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존재 자체가 민폐다. 그래서 일본 그 문학가 중에 이제 다자이 오사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표현 중에 이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거 진짜 듣자마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런 할까? 발상이 네. 가능하지 이런 느낌이었죠. 듣는 내가 속상해. 네. 누군가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제자나 내 친구나 동료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자식이 너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누구야? 다 나와 이씨. 어디야? 이러면서 갈 것 같은 느낌? 막. 그 정도로 내 탓을 한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남 탓을 하죠. 잘 되면 내 덕.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기회를 못 잡고 집에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공정하지 않다. 이 사회 시스템이 이게 나라냐. 잘못됐다. 그죠? 맞아. 바로 이제 그래서 뭐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동기죠. 분노는 에너지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면 약간 과거랑 현재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디지털 공간에 좀 흑역사가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도 더 맞아요. 차이를 만들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에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과거를 지울 방법이 없는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나의 실패, 나의 잘못이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일본 문화에서는 더욱더 히키코모리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이제 더 이상 복구가 안 된다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 중에 좋아하셨어요? 일기 많이 쓰셨나요? 예, 뭐 그 나오면 안 될 것들이 좀 네. 일본에 그런 직업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신분을 지워주는 직업. 그래서 일본에 한 해 없어지는 사람 수가 꽤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실제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신분을 지우고 다른 신분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거죠. 약간 신분 세탁을. 예, 이제 그 지역에서는 못 사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 그렇죠. 이민을 이민을 가는데 이게 나라냐? 근데 이 일본인들은 이민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네네. 한국 사람들 우리는 그냥 드라마에서 그냥 준비해놨다 비행기표 그냥 이러고 나가버리는데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아니 무슨 하와이를 그렇게 쉽게 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그 일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은둔형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죠. 그럼 이미 내 가족이 혹은 뭐 내 지인이 좀 히키코모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제가 일본에서 제작된 히키코모리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되게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 부모님이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고 이런 분들인데 네. 와가지고 히키코모리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어. 이렇게.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개고 뭐 응? 응?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뭐 사회 보기에 부끄럽지가 않냐 아빠로서 내가 창피해 죽겠다 뭐 이런 그 어떤 압력을 오. 계속 가하더라고요 그 히키코모리한테. 뭐 일단 그 문제를 조금 잘 풀어낸다기보단 지혜롭게 풀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약간 이렇겠죠. 네가 뭐가 못나서. 네네. 네, 그치. 넌만 공부 조금만 하면 노벨상 들어가는 애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타고난 측면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똑같이 화를 내도. 그러니까 너의 의무를 왜 다하지 않느냐보다는 네. 네가 얼마나 말이야, 자식아. 부족한 게 뭔가 있어서. 우리 집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오히려 강조를 하겠죠. 근데 양쪽 다 빠져 있는 게 있긴 하다. 네.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적정선을 잘 찾아서 좀 끌어내줘야 될 텐데요. 저는 이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음.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태어나서 너희들 너무 좋지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네가 태어날 때 너 있어서 얼마나 내가 지금 기쁘고 좋은지. 제일 싫어하는 광고인데 사실 좋은 광고인데도 제일 싫어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네. 알아요. 이거 한민 박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네. 초코파이. 몰라.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맞아요, 전혀 네. 모르죠. 내가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 몰라 말 안 하니까. 몇 좀 년 많이? 됐어요 결혼하신 지? 저 거의 저도 20년 가까이 그거 됐어요. 모르지 않아요 말 안 하면. 네. 네, 그분이 모르신다니까. 거의 한 10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말을 오늘 해야 되는구나. 오늘 댁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근데 이게 그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한국인들 심리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또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저는 가끔 이렇게 해요. 뭐 제가 꼭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 딸 옆에 이렇게 쓱 가서 앉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지고 이러는데 아우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진짜 근데 좋으니까. 네. 그래서 왜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네 옆에 있어서. 그럼 이제 약간 진짜 정말 부담되네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네가 있어서 좋고 그냥 네가 태어나서 좋고 너의 행동, 네가 뭘 해서 잘해서 자랑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있어서 좋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의외로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약간 뭐 잘했다 이런 평가는 많이 그쵸. 하지만 뭘 해서 좋은 네. 거 아니에요. 네네.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다. 음. 오, 이런 말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오늘 꼭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히키코모리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말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하나에도 한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좀 동일한 키워드인데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돌 문화 같은 걸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돌 시스템을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차용을 해서 또 이제 회사도 만들고 아이돌들을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제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전혀 다르죠.